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면 자본주의는 경제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라고 어제 우리 배운 것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주어진 용돈은 어때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잘하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최소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것이 바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도 최대 만족, 최대 효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만족을 가질 때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최소로 그리고 만족은 최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해야 되고 또 이때 어떤 기준으로 만족이라는 것을 선택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에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편익이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편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느끼는 만족감과 비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익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편익과 비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뭐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편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비용,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편익이 크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 것처럼 그 편익보다 비용이 커야 되는 거고 혹은 이제 편익과 비용이 같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비용보다는 어때요? 편익이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비용이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 학습지를 통해서 본다면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여기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선택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때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부터 우리가 한번 사례로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1시간이 주어졌다고 할 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다 다르겠죠. 어떻게 이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1시간이 주어졌을 때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선택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가치들을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본다면 아르바이트는 어때? 최저임금이 어때요? 8,590원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8,59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강을 듣거나 낮잠을 자는 것 자체도
여러분에게 이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만족감을 주었다라고 해서 낮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죠? 1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인강은 이제 좀 답정이라고 생각하면 인강의 가치는 우리가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인강을 들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배타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강만 듣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낮잠만 자거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라고 하면 어때요? 아까 답정이지만 인강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게 가장 큰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강을 한 3만 원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낮잠은 만 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는 8,590원이기 때문에 인강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의 가장 큰 가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인강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려면 포기한 것보다 선택한 것의 가치가 같거나 커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포기한 것은 뭐예요? 만 원이나 8,590원이었다면 내가 선택한 것은 3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의 가치는 3만 원, 여러분이 포기한 것의 가치는 만 원하고 8,590원이라서 18,590원인 것 같지만 그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시에 낮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낮잠만 자거나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말 그대로 여러분이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도 있었던 어떤 기회가 있었을 것에 대한 비용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강을 듣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야 된 거죠. 그런데 그 둘 중에 큰 것의 가치, 그러니까 낮잠의 가치가 더 따지는 것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인강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낮잠에 대한 만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 것도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죠?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아까 두 가지처럼 이렇게 꼭 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기회비용 1만 원보다 더 선택한 것의 편익이 더 훨씬 더 크죠. 이렇게 인강을 듣는 그 3만 원 그런 가치가. 그래서 인강을 들은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잘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회비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산정되는데요. 이 기회비용이 좀 약간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학습지를 보면 기회비용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명시적 비용과 이렇게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이렇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에 합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시는 뭐예요? 명시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 주머니, 내 지갑에서 나가는 비용이 명시적입니다.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대금과 같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란 것은 명시적 비용이 되겠고, 암묵적인 건 뭐냐면 눈에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특정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가질 수도 있었던 가치, 내가 갖는 건 아니에요. 가진 건 아니지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가치를 어때요?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비용,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을 합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더더욱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1시간 동안 나는 게임을 할 거야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할 때 게임을 하는데 이제 1시간에 게임을 하는데 2,000원이 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르바이트는 어때요? 시간당 8,59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해서 내가 게임을 하게 되면 1시간에 2,000원이 지출이 되고 어떤 만족감은 이제 생각지 않고요. 아르바이트는 지금 어떤 8,59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게임을 한다면 나의 이득은 뭐예요? 이거로 인한 기회비용은 8,590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냐라고 하면 이게 아니란 거죠. 봐볼게요. 통장 잔고가 10,000원이 있어요. 게임을 하게 되면 어때요? 2,000원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잔고가 얼마요? 8,000원이 되고 통장 잔고에 10,000원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8,590원을 어때 더하게 되니까 18,59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임을 선택했거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의 어떤 간격, 차이를 본다면 어때요? 지금 1,590원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그렇게 게임을 안 하고 알바를 했으니까 나는 8,590원이 이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 실제 나의 그러한 차이가 얼마예요? 이것의 차이가 1,590원이니까 본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어때요? 게임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비용은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했던 8,590원하고 게임을 하지 않았던 포기를 했던 그러한 게임에 2,000원까지 합한 거 이것이 바로 1,590원 이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거 내가 이제 실제로 얻어진 것 뿐만 아니라 둘을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나의 실질적인 그러한 기회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그러한 비용인 8,590원에다 암묵적 비용이 2,000원이 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이것이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보면 매몰 비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과 편익만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매몰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급하고 난 뒤에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매몰 비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요. 영화관에 제가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없다라고 해서 10분 만에 나오면 어때요?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에 대한 매몰 비용은 얼마일까요? 2,000원이죠. 그죠? 2,000원만 회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지불했는, 10,000원을 지불했는데 다시 회수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몰 비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만 이미 써버려서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은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그것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요. 매몰 비용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그렇게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용자라든가 콩코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동안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의 사업을 중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큰 손실을 가져온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주식 투자자들 투자 전망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동안의 손실을 잊지 못해서 또 계속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뷔페 식당 가면 어때요? 비싼 돈을 내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는데도 계속 먹는 거 이러한 것도 이제 매몰 비용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몰 비용이 우리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보통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시간을 좀 되돌리고 싶다. 자꾸 거기에 지난 것에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 어때요? 하고는 어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예전에 어땠으면 라고 생각한다면 어때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매몰 비용이란 것에 갇혀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 뭐 재수를 한다든가 삼수생들의 것에 그 매몰 비용도 한번 살펴보면요. 재수할 때 어때요? 1년도 공부하면 1년도 투자했으니까 나는 그 고3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본다면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재수하고 그랬을 때 고3 때보다 엄청 잘 나온 학생들은 넉넉하게 잡아도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의 그 40%나 50%는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10%나 20%는 고3 때보다 더 낮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공부했는데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 뭐 또 아니면 또 낮게 나온다. 믿기지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고3 때 이미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 또는 그렇게 하는 나태함이라든가 까먹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적이 오르진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낮은 성적이 나오거나 똑같은 성적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들은 시간이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또 못 갔어요. 라고 하면 또 계속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재수도 이제 3수, 4수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내가 이 투자해 버린 것은 어때?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 깔끔하게 잊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매몰 비용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도 조금 각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관에서도 어때요? 재미있게 없는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영화관에 가면 일단 이제 만 원을 주고 입장을 했으면 내가 만 원을 냈으니까 이 돈을 냈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너무 지겹고 재미없는데도 끝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건 그것보다는 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좀 만 원을 냈지만 보다 좀 너무 원치 않은 거고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교과서 이게 생각 넓히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정말로 공짜로 얻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생활적인 것에 경제적인 것에 같이 빗대어서 본다면 얼마 전 새로 문을 연 어느 의류 상점에 선착순 고객 1000명에게 만원짜리 상품권을 3만원짜리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던 이 씨가 상품권을 받으려고 가게 문을 닫고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상점에 간 거죠.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상품권을 받아서 왔는데 과연 공짜로 3만원짜리 상품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 씨가 돈을 쓰진 않았죠. 그죠? 그렇지만 의류 상품 상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이고 왕복 어때? 15분 15분은 30분 총 1시간이 소요된 거죠. 근데 만약 그 1시간 동안 이분이 장사를 해서 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2만원 3만원짜리 상품권이지만 2만원짜리 상품권을 얻은 거나 다름없고 만약에 5만원의 이익을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오히려 2만원을 손해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지급해야 되는 어떤 기회비용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 143쪽에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자료 2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루이스 피구하고 빌 게이츠하고 하느니라는 세 고등학생이 하버드 대학교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이들 중에 루이스 피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프로 축구단에 입단했고 빌 게이츠와 하느니는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을 했고 하느니는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은행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루이스 피구와 빌 게이츠는 대학 졸업 대신 다른 진로로 모색한 거죠. 대학 졸업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선택에 커다란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것을 작성해 보면 루이스 피구의 기회비용은 뭐예요?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되겠고 편익은 뭐예요? 이분은 프로 축구단에 입단했다는 거. 이것이 이 사람의 이득이 되는 거고 빌 게이츠는 대학을 입학을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대학 졸업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되겠고, 이 사람의 편익은 뭐냐면 창업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는 기회비용은 뭐예요? 그동안 대학을 다녔을 때 대학에 들어간 여러 등록금이나 여러 많은 비용들, 이것이 기회비용이 되겠고, 편익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졸업 후에 한국은행에 취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가지의 기회비용과 편익도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사례에서 세 사람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는가 자기의 생각을 한번 여기에 수업 일기에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료 2번에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고, 여기 파악 1과 판단 2도 수업 일기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리스타를 꿈꾸는 그런 갑은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동일한 시간에 일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130만원 월,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월 90만원,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는 월 75만원, 그리고 옷가게 아르바이트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갑은 뭐예요? 바리스타를 꿈꾸기 때문에 고민 끝에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갑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무엇이냐, 얼마냐라고 한다면, 갑은 어때요? 지금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선택함으로써 편의점, 그다음 패스트푸드점,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은 뭐예요? 포기한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월소득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월 13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회비용, 그 다음에 기회비용에 같이 따르는 어때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그리고 매몰 비용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